자, 5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간단하게 명함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기도 하고 해서 과제를 최소한 심플하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명함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제 거 영상을 빠르게 한번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명함 크기는 90에 50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여시고요. 새로 시작하기, 그리기 시작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우선 여기 상자를 가지고 선택해서 골뱅이 90, 쉼표 50 해서 명함 사이즈를 만들어 줄 거고요. 우선 이게 앞면과 뒷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함으로 쓸 예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명령어를 아마 아키텍처 네임카드 디자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직선 형태나 이런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은 충분히 참조해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거 곡선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조 이미지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아리프라고까지만 할게요. 자,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요거는 예를 들어 앞장 이미지, 요거는 뒷장 이미지로 이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캐드로 불러올 때는 여기에 있는 사이즈들을 잘라내기를 해서 오토캐드로 불러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포토샵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열어주고 이 사이트가 하나가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포토샵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PIXLR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요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로 들어와 보시면 사진 편집 간단하게 하기라고 있고 이게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열기 하신 다음에 REF라고 되어져 있는 것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 크롭 하는 게 있어요. 크롭을 통해서 이 뒷장 이미지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주시고 적용한 다음에 약간 오차가 있네요. 여기 약간 더 해준 다음에 적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저장 해가지고 이미지를 REF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해서 REF 1이 돼 있을 거고요. 잠깐 이게 무료이다 보니 광고를 봐야 돼요. 클로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뒤로 가기 작업 취소 한 다음에 이제 잘라내기를 이제 밑에 부분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조를 해서 바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다가 약간 디자인을 바꾸신다던가 하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다운로드 해서 REF1, REF2, 레퍼런스 1과 2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로 불러와 볼게요. 오토캐드로 불러오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삽입 탭에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로는 어태치이고요.
부착해 주시고 REF1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클릭 해서 이미지를 키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ESC 하신 다음에 이 오브제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를 잠깐 줄였다가 여기 이 교차점이 딸깍이 잡힐 거예요. 근처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이나 교차점을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이 선을 이렇게 근처점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 부분에 중앙에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중앙에다가 자 홈에다가 선을 하나를 그리시고 대각선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이 오브제를 무브 하신 다음에 엣지 부분에 가면 이렇게 중간점이 잡힐 거예요. 중심점이. 그래서 이 근처점이 잡히니까 제가 원하는 미드 포인트가 잘 안 잡혀요. 이럴 때는 개체 스냅 설정 가셔서 근처점을 잠깐 꺼줄게요. 자, 이렇게 교차점이 바로 잡힐 겁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삽입하신 다음에 부착해 주시고 REF2 확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를 줄여주고 늘려줘서 맞추고 그 다음 대각선 선을 홈 탭에 가셔서 선을 그려주시고 이 명암 참조할 거를 선택해 주시고 move M 한 다음에 자, 이 엣지 부분 가면 이 중심점이 나와요. 또 중심점에서 이렇게 교차점으로 해서 요 선은 지워주시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이제 아웃라인. 이 아웃라인에 관련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도면층 특성에 가셔서 자, 명암의 아웃라인을 위한 그냥 한국말로 여기는 아웃라인 한국말로 타이핑 하셔도 돼요. 아웃라인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면에 있는 컨텐츠 주시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 그리고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를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에 있는 선색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컬러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고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 컨텐츠가 빨간색일 게 좀 낫겠네요. 파란색으로 하고 아웃라인은 왜냐면 컨텐츠가 이게 대구 그려야 되거든요. 대구 그려야 되는데 저게 너무 이거 하늘색으로 해주고요. 눈에 안 띄면은 작업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명암의 아웃라인이 될 거예요. 아웃라인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0번 레이어거든요. 이건 잠깐 잠가 줄 거예요. 못 건들게 잠가 줄 거고요. 우선 이 아웃라인도 잠가 줄게요. 그런데 이 0번 레이어 같은 경우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잠깐 자물쇠를 풀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보시면 배경도 투명도를 낮춰야 돼요. 자, 선택해 주시고 여기 페이드를 쓱 눌러 볼게요. 그러면 흐릿해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투명도 하신 다음에 쓱 늘려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명도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너무 진하면은 덧대고 그리는데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를 빨간색 레이어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잠가주고 빨간색 레이어 컨텐츠를 해준 다음에 선 선택해 주시고 자, 이제 대고 그리시면 돼요. 선택 여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참조가 됐다 판단이 되시면 뒷부분을 그냥 쭉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곡선을 그릴 건데 곡선 그리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릴 건 간단합니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거예요. 스플라인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할게요. 이때 활용하려고 제가 근처점을 활용한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근처점을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3차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스냅을 전부 다 켜놓는 게 3차원 작업할 때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반복 작업할 때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플라인이에요. 동일한 스플라인 작업 해주고, 자, 제가 여기 엣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필렛 F 해준 다음에 이 R 해주고 반지름을 한 0.5 정도로 해줄게요. 명암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렇게 R 값이 생기게끔. 저 엣지 부분을 표현하는 건 제일 나중에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SPL로 자 전부 다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 가시면서 그리시는 게 아마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러프하게 쓱쓱쓱 이 명함의 앞장 뭐 저는 영상을 찍을 때는 전부 다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뒤에 부분도 보실 분들은 차근차근히 전부 다 보셔도 되고 어차피 과제물을 제가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원래는 더 분량이 많아요. 이번 주차도 역시 분량이 많지만 연휴이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몰아서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요. 커리큘럼에는 약간 어긋나지만 사실 지금 하시는 것도 이게 5주차 작업으로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6주차 작업이에요. 6주차 작업이 그냥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금세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이슬라믹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다른 이렇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이미지나 패턴들을 참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참조를 해서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진짜 제작을 요구가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뭐 건물 패턴이나 이런 걸로 제작이 요구되어질 때는 제작하기 편하게끔 또 수치 조정이나 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나가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보정 작업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거를 아마 뭐 익히 말씀하시는 분들 SPL 이 컨트롤 Z를 해서 언두를 하게 되면 이 명령어를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컨트롤 Z가 명령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사실 이걸 스플라인이라고 해요. 폴리라인이 있고 폴리라인은 약간 직선에 의한 라인을 말하고요. 스플라인은 곡선에 의한 라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2차원 배우고 캐드화 작업하는 거 하시다가 나중에 배우실 때 뭐 라이노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이런 3차원 작업, 이런 곡선 그림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 활용해서 아까 전에 0.5로 줬던 거 0.5는 너무 크네요. 이쪽 방면에서 R 한 다음에 0.1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자, 선택 상황에 맞추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 있죠.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 배우고 일러스트레이터 배우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한 오토캐드 파일을 제가 나중에
패널 작업할 때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장 한번 할게요. 우선 저는 드로잉 툴로 할게요. 자, F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오토캐드 파일 일러스트레이터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금세 이렇게 화살표 하는 있는 부분에 이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잠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치 넣을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자 있죠. 문자로 이 글자의 영역 부분을 잡아주고, 자, 잡아주고, 여기 텍스트 레이어를 사실은 다 쓰고 바꿔야겠네요. 자, 저는 자 이렇게 이름을 줘요. ESC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CO 복사죠. 그래서 복사를 이렇게, 또 복사를 이렇게, 또 복사를 이렇게 각각 해줍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기 전에 여기 있는 글자의 너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늘려주고, 요것도 늘려주고 해서 글자의 너비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제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출력도 하고 010 1234 1234 여러분들 실제 번호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핑거닷컴 이렇게 했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텍스트를 이제 레이어를 텍스트 레이어로 바꿔줄 거예요. 텍스트다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를 넣어볼게요. 여기서 해치 넣는 거는 해치 아이콘이 H였죠. H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그냥 솔리드로 줄게요. 솔리드로 줄 건데, 자 여기 연관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 선택을 해보면 이 닫혀 있는 부분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 자 여기 있는 부분만큼 이게 지금 솔리드 H가 아니네, 딴 게 들어가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하고 스페이스바, 저 앵글로 돼 있었어요. 솔리드 눌러주시고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색칠이 칠해지죠. 그 다음에 닫기 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꺼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해 볼게요. 나중에 여기 있는 명암 아웃라인도 바꾸셔도 돼요. 나는 아웃라인이 여기 약간 필렛이나 다른 것도 주고 싶어. 그럼 필렛 해가지고 필렛의 사이즈를 아웃라인 잠으로서 잠깐 풀어주고, 필렛의 사이즈를 한 R값 줘가지고 얘는 한 뭐 10 정도 줄 거야. 10 정도 줘볼게. 얼마나 되나? 이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끝에를 뭐 R로 줘도 되고, 아니면 요거 복사해주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Z, 컨트롤 V 해서 무브해서 이게 뭐 중첩시켜 놔도 되고요. 아웃라이너를 잠깐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중첩해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만 뭐 해치를 넣어줘도 되고요. 해치 컨텐츠로 돼 있죠. H 해서 이렇게 뭐 해치를 넣어줘도 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노치 부분이 있으니까 뭐 여기가 뭐 기준이 되겠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웃라인 또 잠가주고 도면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텐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 모양이 들어가 있죠. 좀 바꿔줘, 이 모양을 좀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빌딩이 됐건 아니면 다른 건축적인 뭐 삼각자가 됐건 다양한 형태를 활용을 하는 것도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까지 완성을 하고 이번 주 수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1 해서 점 3점 해준 다음에 선택, 끝에 선택, 여기 끝에 선택해서 원을 하나를 그려줘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선 형태로 집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집 모양을 쓱 해서 하나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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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주고, 찍어주고, 밑으로 쓱 해서 반듯하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TR 해서 트림 하셔가지고 잘라내고, 여기도 선 그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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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TR 해주시고 잘라내고 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있는 곡선들 또 나머지 열심히 그려주면 되겠죠. 반복 작업이니까 굳이 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해치 한번 넣어볼게요. 해치 해서 솔리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빵. 네, 다른 해치 패턴들 넣으셔도 돼요. 우선은 사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향후 작업 시간에 조금 더 이걸 리서치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희 포토샵 배울 때. 그럴 때 보면 아시겠지만 해치 이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로 들고 가면 뭐 이런 패턴 뭐 이렇게 얘도 이게 스케일을 한 0.5 0.1로 해볼까요? 0.1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치는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을 잘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저장을 하셔서 이 학번과 이름을 기입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주 드리지만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템플릿을 6주차 원래 이게 6주차 과제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2016 버전 예전 버전을 쓰신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2010 버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를 해주실 때 이제 이 템플릿에다가 이 친구들 그대로 복사해 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들고 오는데 여기 있는 선택이 안 돼 있군요. 잠깐만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선택이 안 됐어요. 자, 아웃라인 켜주고 쭉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이 위치에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부분이 프론트랑 좀 겹치니까 컨트롤 Z 해서 얘들은 잠깐 가이드선만 하나만 남겨줄까요? 가이드선으로 하나만 남겨주고 시작하는 부분만 기준을 잡게요. 다시 컨트롤 V 하셔서 배치 여기 있는 부분도 선택하셔서 무브 해서 다시 한번 무브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 있는 선 가이드선 지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학번 이름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